안녕하세요. 올바듬 염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보험금,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신다면 백내장 보험금 관련해서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는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보험금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혹은 수술 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올바듬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백내장 사건 진행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내장 보험금은 입원이 필요했는지 필요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즉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최근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금융당국의 보도자료 보이실 텐데요. 2023년 12월 28일자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요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영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 입원이 필요할 만한 기저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 수술하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다른 수술을 병행해서 한 경우 예를 들면 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뭐 녹내장 수술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인 겁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구가 정부가 생각하는 백내장 실손입원 보험금의 지급 기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도움받는 것도 결국 해당 부분이 존재하는지 열심히 찾아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차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였고 기저질환이나 합병증 없이 수술을 잘 마쳤다? 이 경우는 입원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통원비만 받는 경우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큰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로 인해 정말 입원해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자, 기저질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수술 시간이 늘거나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기저질환이었다라고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저질환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한 질환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판단하기에 해당 기저질환은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술 시간이 더 길거나 혹은 수술 후 후속 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많은 의사들이 소견서에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지만 보험사는 소견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술 기록지, 입원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의 의무 기록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수술 치료를 받으면 수술 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소견서에는 수술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술 기록지 상에는 10분 이렇게 짧고 수술에 관련된 다른 특이 사항을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소견서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자면 최근 올바듬을 통해 기저질환을 사유로 입원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신 분의 경우는 녹내장 의심 증세, 표재성 각막염, 상세불명의 망막장애가 있으셨던 분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올바듬에서 손해사정서 작성했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 노란색 영역 보시면 저희가
그 기저질환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손해사정서를 잘 찾아서 기재하였고 이 결과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 사례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도중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입원의 필요성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견서에만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고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나 입원 기록지와 같은 의무 기록에도 해당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견서 상으로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입원이 꼭 필요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막상 수술 기록지상 수술 시간도 10분 내로 다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입원해서 작성해야 하는 간호기록지 등에도 특별한 처치나 의사가 회진 와서 관리 또는 어떤 다른 치료를 해준 행위 없이 평이하게 6시간 정도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도, 보험사는 이 경우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올바듬에서 합병증으로 입원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신 분의 경우는 수술 도중 훈항 파열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내장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합병증의 정도 여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병증이 있었다면 꼭 합병증이 있었던 코드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견서에 아무리 합병증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도 막상 어, 의무 기록이나 또는 병원에서 심평원에 신고할 때에는 합병증이 없거나 경미했다는 코드로 신고한다면 보험사는 이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내장 포괄수가제에서 합병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주로 이, 입원 후에 퇴원할 때 받게 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영수증 상단을 보면 포괄 질병군 가로 열고 DRG 가로 닫고 번호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제 번호를 신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로 시작하는 이 코드가 바로 백내장에 이제 해당하는 코드인데요. 중요한 것은 맨 뒷자리입니다. 자, 뒷자리가 0이면 중한 합병증은 없거나 뭐 경미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라고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면 0으로 쓰여 있는 경우라면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입원보험금 모두 인정받았던 다른 분의 사례, 끝자리가 1로 써 있는데요. 뒷자리가 1 또는 2라면 이거는 백내장 수술 도중 중등도 이상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병원에서 신고한 경우로 이런 경우는 입원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이 부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병원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포괄수가제 뒷자리가 꼭 1 또는 2로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백내장 입원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된 국선 변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험회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이고 보험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 신청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우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험회사는 현장 심사, 현장 조사 또는 손해사정 등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내용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안내를 받을 때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자, 이 안내를 문구를 받았을 때가 무료 선임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하단에 올받음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1일 내에 선임 가능한 손해사정사님 통해서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무척 유용하고 꼭 필요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이니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셔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